여러분이 어느 지역을 볼 때 "요런 지역을 찾았다." 그러면 "우와 대박!"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서울의 내 집 마련. 누구나 이 꿈꾸죠. 서울에 직장 생활하거나 뭐 경기도 수도권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꿈이고 요즘은 지방에 있던 분들도 똘똘한 한 채 정말 자산가치 떨어질 걱정 없는 안전한 자산 한 채로 서울에 내 집 마련, 집 한 채 마련하는 거 꿈인데 그럼 이 서울에 정말 가성비도 있고 누구나 원하는 정말 그런 곳이에요. 강남 좋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그런데 정말 괜찮은 곳이면서도 가격도 적당하고 누구나 선호도가 정말 높아서 나중에 매도 걱정, 혹시라도 전세나 월세 내놓는 걱정도 없는 진짜 좋은 곳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제 아실 것 같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따라오세요. 바로 마포구입니다. 네, 마포구가 진짜 매력 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좋다는 한강뷰를 남쪽으로 하면서 한강뷰가 보이는 곳이 굉장히 길게 자리를 잡아요. 그렇지만 사실 여기 이제 하늘공원 있는 이쪽은 직접적인 한강뷰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마포라고 생각할 때 그 마포는 바로 여기 공덕역 인근이거든요. 그럼 마포 진짜 매력 포인트 하나씩 짚어볼까요? 마포는 마용성 하죠. 마용성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친구를 정말 잘 뒀어요. 사실 용산구하고 성동구의 평균 평당가도 그렇고 최고가 나가는 아파트하고 사실 마포구는 견주기가 어려워요. 한번 팩트 체크해 볼까요? 보시면 이제 마포구의 순위를 봤을 때 지금 평형도 풀고 한 1년 정도 거래량을 봤을 때 최고가, 평형 상관없어요. 평당가도 사실 중요하지만 저는 그 지역에 이 정도 돈을 내고 집을 매수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자금이 들어갈 만하다라고 보는 그 기준은 평형 풀고 최고가 거래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 동안의 마포의 천장은 33억 5천 한강 밤섬자이에요. 그런데 용산은 여러분 아시죠? 뭐 나인원 한남이니 장학파르크 한남이니 요거 조금 표시하고 볼까요? 나인원 한남, 장학파르크 한남이니 벌써 200억, 170억 이게 집값이야, 빌딩값이야. 그런 마음이 확 들고 왠지 평생 구경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집들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해. 물론 상품성이 완전히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올 만한 곳이다. 사실 뭐 나인원 하남 딱 보면 뭐 길가에 있지 특별히 그 앞에서 한강이 딱 보이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공원이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는 곳들이죠. 장학파르크 한남도 마찬가지, 한남더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00억, 200억 하는 아파트 그리고 조금 더 보통 사람들이 접근할 만하다고 해도 사실 그래도 68억을 찍는 센트럴파크 이거 정말 신축에 용산공원 바로 앞쪽에 잘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용산의 입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입에 오르내려고 그러면서도 비싸다고 한 첼리투스조차도 50억이 넘어가는 게 용산의 현 주소예요. 마포가 친구를 어마어마한 친구를 뒀어요. 그리고 이제 성동구를 보면 아서포라고 하는 아크로서울 포레스트가 145억, 그리고 갤포라고 부르죠. 갤러리아 포레가 108억, 트리마자가 이제 67억. 요게 이제 거래가 찍힌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다 싶은 곳 중에서 이제 한남하이츠 쪽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38억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그런 녀석이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숲 더샵 같은 걸 본다면 어찌 보면은 성동구 일반 아파트는 마포구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마포는 친구를 정말 잘 뒀어요. 그리고 마포의 입지 같이 한번 꼼꼼히 따져볼게요. 지금 여기에 표시해 드린 것처럼 마포가 여기 있는데 CBD라고 해서 광화문 인근에 업무지구가 엄청 잘 돼 있죠. 그쵸? 거기와 여의도의 금융가들, 여의도의 업무지구 YBD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업무지구는 역시 강남이죠. GBD라고 부르는 이곳에서도
과히 멀지 않아요. 그리고 2025년에 착공 들어간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착공 임박해 있습니다. 완성되면 바로 옆에, 마포 바로 옆에 대한민국 최고의 업무지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좋은 곳이 현재의 마포인 거예요. 그럼 마포 간단 정리.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의 그 마포다. 강남 3구 거기는 못 들어갈지언정 그 다음에 항상 언급되는 곳들이 마용성이죠. 그 중에 하나고 CBD, YBD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왜 강남은 빠졌지? 요거 팩트체크 또 해볼게요. 용산국제업무지구 첫사 모레 뜬다는데 완성되면 넘사벽 될 만한 곳이 바로 옆 친구입니다. 바로 이웃이에요. 그렇다면은 CBD, YBD 그리고 제가 굳이 강남을 뺀 이유를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현재 마포의 교통 한번 따져볼게요. 마포가 사실 이렇게 괄호로 긴데 이번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동역 인근의 마포를 한번 주로 볼 거예요. 첫 번째로 5호선 있습니다. 5호선이 굉장히 매력이 많아요. 바로 YBD, CBD로 바로 가주거든요. 일단 교통노선 체크하고 또 출근 시간 체크까지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6호선 강북 지역을 횡단하는 노선이죠. 게다가 공항철도, 공항으로 빠르게 가주는 그런 철도고요. 또 경의중앙선, 이 경의중앙선으로 용산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넘버 탑은 5호선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5호선 마포에서는 애호개역, 공동역, 마포역 이렇게 5호선이 3개나 쓰고요. 이 5호선을 타고 CBD하고 YB로 들어가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 제가 오늘 아침 7시 출근 시간에 교통시간 체크한 거예요. 공동역에서 와 여의도까지 역 지금 3개 이동하는데 6분 걸려요. 물론 집에서 나오고 내려서 회사 들어가야겠죠. 다 해서도 한 20분, 25분이면 출근 끊습니다. 서울 살면서 강남 한복판에 그 비싼 아파트 사는 것도 아닌데 출근하는데 20분? 이건 환상인 거예요. 게다가 공덕역에서 5호선 타고 광화문 쪽으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와 7분 컷. 여기서도 7분밖에 안 걸려요. 출퇴근 시간, 집에서 나오는 시간 다 합쳐도 여러분 한 20분, 25분 안에 우리 집에서 현관문 나가고 내 책상에 탁 앉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게 마포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사실은 직장인들은 내가 출근하는데 시간 쏟는 거, 거기서 에너지 뺏기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많이 간과하고 집값 또 넓게 택지 개발한 신도시 찾아서 삶의 여유 이렇게 따지는데 아침 출근, 저녁 퇴근 시간에 녹초가 돼서 집에 오고 일 시작하기 전부터 녹초가 돼서 출근을 한다? 그렇다면 진짜 워라밸을 어디서 찾을 건지 토요일, 일요일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에 5일을 그렇게 출퇴근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살아보면 가까운 곳이 최고고 주말엔 차라리 공기 좋은 곳으로 잠깐 나가는 것도 좋거든요. 그렇다면 강남은 제가 왜 뺐는지 한번 볼게요. 강남을 진약 공덕역에서 찍으니까 버스로 거의 50분 가까이 나오죠. 집에서 나오는 거 합치면 1시간 걸려요. 시내에 산다는 느낌인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요. 지하철을 이용해도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립니다. 사실 갈아타지 않는 것으로 해서 2호선 아현역에서 타는 걸로 해서도 사실 이게 이렇게 순환선이잖아요. 2호선이. 돌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건너에 있는 강남까지 가는데 안 갈아타고 45분 걸리더라. 갈아타도 한 2번씩은 갈아타야 되더라. 이렇게 나와서 강남 접근성은 점수가 아주 높진 않아요. 물론 45분도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강남이 직장인데 굳이 마포에 집을 얻을 이유는 딱히 없더라. 요렇게 됩니다. 그럼 조금 갈아타기 좋은 지하철로 굳이 억지로 한번 찾아보니까 요 5호선으로 여의도 가서 9호선으로 갈아타고 바로 강남 노년, 그러니까 강남역이 아닌 이제 신노년역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도 한 번만 갈아타고 최대한 빠르게 22분, 한 출근 시간 한 35분, 40분 잡을 수 있다. 요렇게 또 강남역이 아니라면 또 메리트는 있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마포, 용산, 성동, CBD, YBD, 용산국제업무지구 요렇게 가깝고 아주 가까운 거예요. CBD도 나쁘지는 않은데 최대
최고의 노선은 역시 5호선이더라. 이걸 굳이 따져두는 거는 뭐냐면 마포에 집을 마련할 땐 사실 2호선보다 6호선보다도 5호선을 기준으로 집을 매수하면 좋다는 꿀팁이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럼 아이 키우려면 학군, 학원가 안 알아볼 수 없죠. 체크 한번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호객노노 지도에서 대형역 인근에 학원가가 꽤 잘 형성이 돼 있어요. 대치에 좀 브랜드 있는 학원가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물론 대치, 목동, 중대 학원가군 비교가 안 되지요. 그렇지만 초등 저학년, 고학년까지 아이 공부시키기엔 사실 충분하고요. 게다가 사실은 목동이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요렇게 가는데 매일 학원차 타고 다니기는 사실 거리가 꽤 있어요. 그래서 꼭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은 분들은 마포 살다가 목동으로도 많이 넘어갑니다. 마포 사는 동안 돈 벌어서 목동 재건축 들어가면 최고 아닐까요? 이렇게 근접한 곳에 목동 학원가가 있어서 급한 대로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마포다. 그래서 마포는 빠지지 않는 학군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사실 강북 지역 쪽에서 중대 학원가 쪽 빼고는 사실 항상 새 아파트 때문에 들어갔다가 학원가 때문에 보통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어느 정도 빠지지 않는 학원가를 가진 게 마포더라. 그렇다면 이제 마포 아파트 직접 보러 가야죠. 마포 보면 누굴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네, 맞습니다. 마레프 봐야죠. 야, 근데 전고점을 이미 넘어갔어요. 우리 이때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 이렇게 계속 상승하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그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1억까지 찍었고요. 지금 이제 여기가 아현 뉴타운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여러분이 어느 지역을 볼 때 요런 지역을 찾았다. 그럼 우와 대박!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통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아현 뉴타운을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6호선, 또 세로로 5호선, 위로는 2호선. 사실 노선들도 다 괜찮죠. 요렇게 싹 감싸고 있어서 어디로 나가든지 역세권 아파트가 됩니다. 물론 노선마다 가치는 달라요. 그건 제가 이미 체크해 드렸어요. 예, 그렇지만 그 지역이 요렇게 감싸고 있다. 요건 굉장히 좋아요. 요런 면에서도 마포는 점수를 더 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마포를 조금 더 쪼개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호개역 인근에서 이렇게 아현 뉴타운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실러 지도를 떠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젠 이렇게 하늘색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완성이 됐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레프를 포함해서 마프자, 그다음에 마더클 요렇게 대표되는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 아현 뉴타운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온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그냥 마자힐이라고 부릅시다. 요 마자힐이 최근에 신축 분양을 했죠. 재개발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떠오르는 별이죠. 사실 마레프가 아현 뉴타운에서도 연식이 좀 되지만 계속해서 가격을 리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현 뉴타운 신축 중에서 5호선이 가까운 게 마레프였거든요. 마프자도 신축이지만 2호선, 아까 보신 것처럼 마포에 살면서 2호선은 5호선보다 가치가 살짝 떨어집니다. 5호선이 훨씬 좋아요. 마포를 선택하는 이유는 CBD와 YBD로 가기를 더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마레프가 인기가 최상이었는데, 와, 맞아요. 최신축 마레프하고 13년 차이 나는 요 최신축이 애호개역 초역세권이 되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냥 바로 1등 자리를 막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등으로 마프자가 23억 찍었는데 그 밑을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입주하면 넘어설 수도 있어요. 충분히요. 근데 아쉬운 점은 요 5호선 좌측은 전체적으로 개발이 잘 되고
물론 여기도 약간 언덕지지만 그래서 신축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반면에 애호구역 반대편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가보시면 알아요. 완전 새 동네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니다. 바로 앞부분도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된 공덕 7구역 있고 아래쪽도 사업시행인가여서 여전히 구축하시고 이쪽으로도 좀 경사들이 있죠. 예전 아이언뉴타운 안쪽보다는 조금 동네 면에서 좀 떨어지지만 자체 상품성이 워낙에 탁월한 아이가 곧 들어옵니다. 지금 이미 거래가 돼서 이렇게 찍히고 있죠. 네. 요렇게 마포의 대표적인 지역의 천장은 23억, 22억 요렇게 합니다. 만만치 않죠. 그렇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25평 한번 볼게요. 25평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한 16억. 와, 25평도 적진 않아요. 우리가 마포를 볼 때 저희 멤버십에서 여러 지역을 지금 공부했거든요. 서울 거의 다 공부했어요. 이제 한 번 정도만 더 공부하면 서울 공부가 끝납니다. 그렇게 서울을 공부하면서 저희가 항상 떠올랐던 게 뭐냐면 이 지역 이 가격이면 하고 가지고 왔던 게 마포예요. 마포보다 조금 더 비싼 지역인 경우는 거기 25평 들어가니 마포 34평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또 마포보다 좀 저렴한 지역 공부할 때 이 정도로 34평 하느니 마포에 24평 들어가면 어떨까? 가격대가 다 맞았어요. 지금 멤버십 분들은 완전히 복습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25평도 꽤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마포의 25평 가격대는 16억대고 전세는 한 7, 8억 정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아이언뉴타운, 그럼 그 다음 입지 한번 보러 갈까요? 여기는 지금 공덕역에서 아랫단이에요. 사실은 마포에서 예전부터 좀 돈 좀 있던 분들이 살던 곳이고요. 가보시면 글쎄 여기가 왜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마레프가 있는 아이언뉴타운을 보고 내려오면. 왜냐하면 아이언뉴타운은 경사가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단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들이 쫙 들어와서 신도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대흥역, 공덕역 아랫단은 어떤 느낌이냐면 단지 규모가 작아요. 한 500세대, 600세대 요 정도 그렇게 작은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가격 보세요. 레미안 마포 리버웨이 같은 경우도 22억, 21억. 또 지금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도 한 19억, 21억. 사실 비슷한 가격이에요, 둘이. 그냥 쌍두마차처럼. 이편한이 마포역에서 조금 더 가까워서 조금 더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왜 여길? 마레표가 있는 아이언뉴타운보다 뭐가 좋길래? 요거 제가 당연히 짚어드리지요. 가장 큰 장점은 가보시면 알아요. 평지예요. 사실 마레프가 있는 지역도 경사가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산책하는 수준이야.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만 더운 날 마레프 임장 가신 부분 아시죠?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땀 뻘뻘 나고요. 경사 있다는 거 확실히 느끼고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랫단 내려오면 경사 없고 조용하고 또 학원가가 바로 여기 있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어쩌면 마포에서 제일 공부하기 좋은 곳은 바로 공덕역, 대흥역 아랫단에 지금 레미안 또 이편한 있는 요 인근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아이들은 신축이어서 가격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인근에 구축들도 있으니까 이 구축들까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좀 이사 오래 안 하면서 우리 아이 키우면서 특히 마포를 선택하는데 직장과 또 아이 공부를 같이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곳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 25평대 가격은 어느 정도 하는지 역시 15억, 16억. 아까 마레프하고 비슷한 가격을 보이고 있어요. 전세가도 7억, 8억.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아이스님, 마포 좋은 거 알아요. 5호선 좋아요. 지금 설명드리니까 더 마음이 훅 가는데 사실은 마포는 제가 신혼 때부터 알아보고 싶었지만 좀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이런 분들, 저희가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CBD, 저는 YBD예요. 그래서 마포가 딱인데 마레프 좋죠. 너무 비싸요. 이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선택 어떨까? 마포의 최신축은 아니지만 최신축이 될 만한 녀석 중에서 아주 가성비 최고급, 최상급인 녀석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마포는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으니까요.
어디냐면 바로 마포역 반대편. 아까 말씀드렸던 이편항과 레미안이 있는 그 반대편에는 좀 구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선택해 보면 되는데 아니 얼죽신이라는데 또 구축 얘기? 여러분 얼죽신 좋고 또 초역세권 좋고 학군지 좋아요. 이런 거 다 선택하면 강남 가야죠. 그쵸? 그래서 항상 마음을 비우고 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자본금, 자산 대비. 또 결혼 준비하면 우리 신랑 될 사람, 신부 될 사람이 그동안 열심히 모은 그 돈에 우리는 대출을 얼마까지 받아서 요 정도 집을 마련할 수 있어. 계산이 나왔는데 헐 마레프 안 되고 또 아랫단도 당연히 안 돼. 그렇지만 정말 난 마포는 포기 못해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럼 가격 체크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면 2000년식인 현대홈타운이 한 11억 또 12억 정도. 와, 가격대가 훅 떨어지죠. 2000년식이니까 한 25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23평은 야,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 조금 보시면 지금 제가 본 게 현대홈타운인데 지하철역에서 조금 더 가까운 삼성 시세 보면은 한 12억 또 이제 15억 정도 있고요. 갱신한 전세가 이제 7억 정도 되고 새로 맞추는 건 8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27평인데 27평 같은 경우 조금 더 가격이 여기는 23평이니까 평수 차이에서 한 12억, 14억짜리 나오네요. 요렇게 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같은 1월에 거래했는데 요런 거 안타깝죠. 요거 이제 12억은 직거래네요. 요걸 빼고 보통 15억 정도 하고 이제 27평은 한 14억 정도. 벌써 한 2달 차이에 27평이 많이 따라왔네요. 그런데 구축을 볼 때 여러분 저는 좀 요거 꼭 봐야 돼요. 여러분한테 꼭 체크해 드릴게요. 클릭 한 번만 하면 볼 수 있어요. 이 아파트의 미래 가치. 뭐냐면 바로 용적률하고 대지지분. 사실은 아주 마음에 드는 녀석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준 한번 드렸죠. 나중에 재건축했을 때 사업성이 좀 나오고 좀 괜찮다 싶은 그런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으로 드린 게 대지지분 15평하고 용적률은 200%인데 사실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는 없어요. 안타깝게. 그래도 제일 근접한 게 여기 우성이거든요. 이 우성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했어도 막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지 않더라. 그래서 좀 신혼부부이면서 사실 요거는 연식도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아서 30년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기에 실거주하면서 좀 신혼이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또 아이 낳고 하다 보면 뭐 사업시행인가쯤이나 아니면 아이 공부를 충분히 시키고 중학교 갈 때쯤엔 혹시 알아요? 그 정도 됐더니 이미 새 아파트가 되고 있던지 아니면 관리처분이 인가나서 그때 이주하면서 목동으로 아이 공부를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을지 그런 가망성이 사실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은 사업성 안 나와요. 일반 분양분이 어느 정도는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예쁜 녀석. 제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아파트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신혼부부에게 드리고 싶은 꿀팁으로 이렇게까지 오늘 말합니다. 그럼 팩트체크 들어가 볼까요? 시세 보면 한 12억 정도. 아까 보셨던 지금 2000년식 아이하고 비슷합니다. 그쵸? 32평은 12억 선 최근 25년 1월 실거래가 찍혔고요. 그리고 지금 23평 같은 경우는 요게 거래가 없어요. 24년 7월 이후로. 이거 직거래 빼고 9억까지, 10억까지 있었는데 요 정도로 사기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요거는 매물 정보까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 22평 매물 정보는 한 10억 선. 요게 지금 네이버하고 23평, 22평 크게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9억, 10억까지. 그러니까 요건 21년도니까 요걸 시세로 샘플로 잡을 수는 없고 지금 9억 정도였는데 나온 매물가는 한 10억 5천 정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27평을 봤더니 11억 2천. 요 정도 되면은요. 한 14층이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럼 요런 거면은 차라리 22평보단 현재 살기도 좀 좋고 7천만 원 차이잖아요. 괜찮겠다 싶어요. 그리고 현재 또 32평 같은 경우는 이전 직전에 거래된 거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포
여러분한테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다." 이랬을 때 "에이 나는 신혼부부 아닌데 뭐가 중요해 그게. 그냥 나는 애 공부도 시키고 좀 직장 가까운 데로 옮기려고 마포 보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에게 제가 해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집을 마련할 때 신혼부부 특히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할 때쯤 되면 이미 좀 공부도 좀 되고 직장 따라서 아이 공부 따라서 움직이지만 신혼 때는 직장 하나만 보거나 내 자금에 맞춰서 보거나 하면서 선택하는데 대한민국 서울에서 정말 많이 선택하는 곳이 마포더라. 그 얘기는 뭐냐? 수요가 항상 있다. 전월세 수요조차도 항상 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매도를 할 때도 좋고 아우 이건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이슈가 있어. 또 리모델링 이슈 있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어. 그래서 난 팔고 싶지는 않아. 근데 전세 안 나가면 어떡하지? 낡은 아파트라고? 그런데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전세가 잘 받고 잘 나가고 무엇보다 빠르게 소진이 된다. 물건 쌓아놓고 전세 안 나가고 몇 달씩 고생하고 빈집 놔두고 그러지 않는 곳이 마포더라. 예, 여러분 오늘 마포의 매력 포인트 다 집어봤어요. 어때요, 마포? 더 새롭게 보이시나요? 마포만 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지역 올려드렸어요. 지금 여기 쫙 올려드렸죠. 이런 지역들과 같이 항상 비교하면서 마포가 더 좋은 포인트, 또 아닌 포인트 꼭 찾아보시고요. 앞으로 더 궁금한 서울, 또 경기 수도권 올려주세요. 댓글에 지금 바로. 그럼 제가 다음 영상 제작할 때 꼭 참고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지역 먼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포 간단한 1분 정리 들어갑니다. 마포는 마용성이라고 해서 친구들을 잘 뒀어요. CBD, YBD 거기다가 용산국제 업무지구 올해 착공 들어간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지금 좋은 것도 좋지만 지금보다 더 좋아질 큰 호재를 품은 곳을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네, 쿼드루플 역세권이라고 해서 4개의 노선이 지나가지만 그중에서도 마포를 보실 때 공덕역 인근을 보실 때는 5호선을 기준으로 집을 마련하시면 실패 없으실 거다 말씀드리고요. 적당한 학군, 네, 빠지지 않는 학군 학원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선호도 1순위예요 거의. 그래서 나중에 매도할 때 또 전월세 놓을 때 걱정이 없다. 마포 참 매력이 많다. 꼭 34평, 31평만 고집하지 말고 내 돈에 맞춰서 20평대까지도 신혼이라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마포의 좋은 포인트, 그리고 지금 이미 안전진단도 통과돼서 재건축 기대주가 있는 그 마포. 그렇지만 시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마포 오늘 정리 1분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거 정리해 드리려고 제가 아는 마포에 대한 게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걸 압축하고 압축하느라고 공을 정말 많이 들였어요. 앞으로 다른 지역도 정말 제가 아는 지식에서도 알짜만 뽑아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귀한 한 표 구독, 좋아요 저에게 꼭 남겨주시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함께 가볼까요? 오늘도 미라클.